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겠죠. 자, 우리 여태까지 표본조사는 한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한 번만 합니다. 자, 그런데 표본조사를 그러면 모를 때는 몇 번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표본조사를 여러 번 하면, 즉, 샘플을 300개를 뽑은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는 한 번만 조사합니다. 표본 300개, 200개 한 번 뽑아서 그거 가지고 값을 매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표본을 몇 개 정도 추출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자, 표집 분포예요. 표본 분포. 표본 분포는 우리가 표본을 한번 추출했을 때 그 평균으로부터 분포가 골고루 흩어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표집 분포 형태로 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한번 데이터 100개씩 해서 한번 뽑았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 번 반복하면, 자, 여러 번 반복하면 표본을 한 번 뽑아서 평균 내고, 두 번 뽑아서 또 평균 내고, 세 번 뽑아서 평균 내고, 아까 전에 우리가 회사들마다 한 번씩 다 조사한다 그랬죠? 그거를 다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 군데서 아까 전에 조사를 했죠? 각각 따로 몇천 명씩 따로 조사했는데 그 네 개의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구한 표본값하고 B라는 회사에서 구한 표본값하고 C라는 회사에서 구한 거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사들이 한 거를 다 갖고 와서 그걸 종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통계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우리가 표본을 한번 구했을 때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런 분포가 형성이 됩니다. 평균은요, 우리가 구한 평균, 이거를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기대값은 평균하고 똑같다 그랬죠? 즉, 표본 분포에서 구한 이 각각의 표본들로 구한, 그러니까 평균들의 평균은 뭐하고 일치하냐면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일치해요. 거의 똑같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인데 그 표준 편차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에 뭐로 바뀌어요? 루트 n분의 1로 바뀝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나중에 오차 범위를 잴 때 우리가 여태까지 1표준 편차 내에 데이터 개수가 70%가 있고 2표준 편차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구하게 되면 약간 내용이 바뀝니다. 이 개념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듣는 용어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차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표본 오차, 샘플링 에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 에러는 우리가 원하는 모집단의 값하고 우리가 표본을 구해서 구한 값하고 일정한 범위에 오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거는 우리가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예요. 실제 값하고 우리가 표본 값하고 생긴 오차. 얘를 표본 오차, 표본으로 뽑아서 생긴 오차. 그래서 영어로는 샘플링 에러입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 말이 피읍 막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표준 편차는 뭐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표현을 하고요. 이게 편차, 분포 있죠?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거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용어 외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표준 오차예요. 오늘 이거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표준 편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스탠다드 에러, 디비에이션에서 에러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표준 오차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영어로는 SE라고 불러요. SD가 아니고요. SE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그거를 오늘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예요. 다른 게 없고요. 오늘 이 표준 오차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진짜 데이터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죠? 모집단을 다 아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어떤 법칙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게 모집단입니다. 이게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값이에요. 값인데, 우리가 60개니까 뭐 금방 조사 가능하죠? 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뽑을 수 있겠느냐? 제가 5개씩 한번 5개를 뽑아봤어요. 5개 뽑았더니 평균이 59점이 나왔어요. 59kg. 이걸 가지고 뭘 예측하는 거예요? 요걸 예측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는 모른다니까요. 그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은 요 59kg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표본을 구해서 계산을 하겠죠. 59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그램 내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주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자세하게 봤더니 조금 오차는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췄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또 뽑아봤어요. 표본을. 60개 있는 것 중에서 집어넣고 다시 5명을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 전에 뽑았던 거랑은 틀리네요. 그죠? 또 5명을 또 뽑았어요. 틀려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뽑기 때문에 표본을 뽑을 때마다 계속 뭐가 생겨요? 오차가 생기죠. 실제 값하고 내가 뽑은 표본하고는 항상 오차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통계학자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5개씩 10번을 뽑아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 한 번만 뽑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10번을 뽑은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10번만 안 뽑아요. 그죠? 한 번만 딱 뽑아요. 표본 뽑을 때는 그냥 한 번 뽑아갖고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보려고 해본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그랬더니 이렇게 5명 한 번 뽑았을 때 값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렇게 쭉 해서 이 평균을 쭉 내봤는데 궁금해서 이 평균들을 다 또 평균 내봤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평균들을 또 평균 내봤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 n분의 1로 평균 낸 게 아니고 이 값하고 실제로 요 값하고 차이죠? 맞죠? 우리가 평균은 오차는 뭐라 그랬어요? 표준 편차는 내가 구하는 값하고 평균하고 그 실제 값하고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일단 볼게요.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한 평균 한 개는 실제로 모집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평균들의 평균을 냈더니 어떻게 돼요? 모집단하고 거의 똑같네? 그럼 평균의 평균을 내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값하고 일치하겠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본을 많이 뽑아서 표본을 뽑고 또 표본을 뽑아서 계속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내면 모집단의 값하고 일치하겠죠?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표본을 한 번만 뽑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10번 하고 100번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한 번만 뽑아서 예측해보자. 이 얘기입니다.